안녕하세요. 완전해독 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과 또 작은 실천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많이 찾고 계신데요. 크게 4가지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음식, 좋은 식사법, 그리고 호흡, 충분한 산소 공급, 숙면, 그리고 운동입니다. 음식과 호흡과 숙면과 운동이라는 이 4가지가 잘 이루어지면 늘 우리 몸은 좋은 에너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은 좋은 에너지 상태가 잘 유지되고 하고 싶은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체력이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좋은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잘한다고 사실 되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한데 일하다가 굉장히 많이 지치는 현상이 일어나는 번아웃 증후군도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음식을 먹어도 잘 소화되지 않고 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 스트레스가 또 심하거나 인간관계 어려움, 여러 요소들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힘든 상태가 오기도 하죠. 근육을 제대로 움직이고 싶지만 움직이기조차 힘든 체력이 떨어진 상태, 무기력 상태, 또 근육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러한 힘든 상태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상적으로 잘 생활하고 좋은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우리 몸만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호르몬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르몬은 우리의 감정, 그리고 소화, 호흡, 배설, 또 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여러 방면에 있어서 아주 다양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을 은밀한 지배자라고 하기도 하고 내 몸의 설계자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호르몬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은 혈액으로 분비되어서 표적기관의 수용체에 작용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약 1000여 개가 우리 몸에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호르몬은 약 100여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몸의 모든 작용을 아직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밝혀낸 것은 아니란 뜻이겠죠. 이러한 이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우리 신진대사가 조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증가시키기도 하고 억제시키기도 하면서 우리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호르몬은 사실 굉장히 극소량을 가지고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약 0.00001g 정도, 약 1mg 정도만 있어도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데요.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다 계획하고 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 계획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한 모든 작용에 바로 호르몬이 작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호르몬의 역사, 이 호르몬에 대한 연구하는 학문을 내분비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분비학의 역사 자체가 약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국의 어니스트라는 사람과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약 1902년 정도에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음식물을 소화시켜서 이후에 반응을 보는 실험이었어요. 그런데 위와 그리고 췌장의 관계를 살펴보는 실험을 했는데요. 췌장을 연결하는 신경을 절단하고 어떻게 소화가 이루어지는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절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물을 먹은 개에서 소화작용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화작용은 신경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물질이 나오는구나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세크레틴이라는 이 호르몬의 작용으로 소화작용에 도움이 되는구나를 확인하는 이 실험을 통해서 인체에 신경, 소화요소 외에도 호르몬이 있다는 것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호르몬은 크게 성분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단백질 호르몬, 펩타이드 호르몬이라고도 하고요. 또 지방 호르몬,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단백질 호르몬으로 구성되는 것은 인슐린과 글루카곤, 그리고 뇌하수체
뇌에서 분비하는 호르몬들이고요. 지방 호르몬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에스트로겐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같은 성 호르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호르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성장 호르몬이 있죠. 청소년기, 사춘기에 많이 나와서 성장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은 노화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하면은 마치 어릴 때만 많이 나오고 젊은 층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60대, 70대에도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이 성장 호르몬은 계속 분비되고 있습니다. 20대에 최고 수치로 나오고 있고요. 이후 10년마다 약 14%씩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60대에는 20대의 약 절반 이하로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70대에는 또 20% 이하로 줄어듭니다. 연령에 따라서 이 성장 호르몬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이 호르몬은 우리 몸속에서 계속 분비가 되고 아주 좋은 작동들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세포의 성장, 재생, 분열에 있어서 계속 이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근육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 지방 분해를 시키기도 하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이런 모든 역할들을 바로 성장 호르몬이 해주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항노화요법으로 성장 호르몬을 사람들에게 맞춰서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씩 이 성장 호르몬을 주사해서 약 6개월간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지방을 분해하고 또 근육을 증가시키는 아주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어떤 연구 결과, 의학적인 그런 과학적인 실험들은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중단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 성장 호르몬을 이용한 항노화요법이 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작용들이 생겼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2019년도에 미국 임상내분비학회에서는 그 부작용으로 부종이나 두통이나 관절통이나 또 제2형 당뇨, 또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인위적으로 우리 몸에 성장 호르몬을 주입해서 잠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역시 우리 몸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 좋은 음식이나 숙면이나 긍정적인 결과를 만드는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유지하는 것이 더 좋지 인위적인 주사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또 많은 운동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내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이나 테스토스테론 같은 이런 호르몬을 주입하기도 했었는데요. 역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절대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막 주사하고 하는 방법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한 방법으로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할지 이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이 성장 호르몬을 잘 분비시킬 수 있을까?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장 비만과 체지방을 쌓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내장 비만과 체지방이 많은 사람일수록 성장 호르몬이 빨리 줄고 나이가 들었을 때 거의 분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체지방과 내장 비만을 쌓이게 만드는 주범, 바로 정제탄수화물이라 할 수 있겠죠. 흰쌀과 또 흰 밀가루, 또 설탕, 액상 과당 섭취를 많이 할 때, 밥 한 면떡을 너무 많이 먹을 때마다 내 몸을 빨리 노화시키고 성장 호르몬이 줄어드는구나, 이거를 꼭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을 많이 증가시키는 2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지방과 내장 비만이 많은 사람일수록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체지방과 내장 비만의 가장 큰 주범은 정제탄수화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제탄수화물 줄이기입니다. 정제탄수화물은 흰쌀과 흰 밀가루를 원료로 만든 모든 음식들이라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과도한 체지방과 내장 비만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또 줄이기 위해서는 자연의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연의 건강한 탄수화물은 과일류, 채소류, 통곡식,
견과류, 콩류 이런 음식들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운동을 하는 방법입니다. 운동을 하면 당연히 근육량이 증가하고 또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속에 나쁜 노폐물들이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체지방과 내장지방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것, 건강한 탄수화물을 먹는 것, 또 운동을 하는 것, 이렇게 하면 성장 호르몬이 빨리 고갈되지 않고 60대, 70대가 되어도 분비가 줄어들지라도 계속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 그리고 건강한 운동을 통해서 꾸준하게 우리 몸을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